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화요일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무려 70년 가까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네. 오늘은 가사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사 노동자 일어나라. 네. 전국에 있는 가사 노동자 일어나라.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자, 70년 가까이 네. 보호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지금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정 내 고용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정을 한 거죠. 그동안 가사 노동자가 엄연히 노동자로 일을 해왔고 또 가사 노동자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자가 2020년 기준으로 최소 30만 명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측정이 안 돼서 그렇지 많게는 6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제일 아픈 수식어는요. 보호받지 못하는이에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네. 보호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자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최소 30만 명이라는데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엔 또 중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면서 가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하는 추세거든요. 뭐 이런 플랫폼이나 직업 소개소 또는 개인의 소개로 아름아름 중개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실 추진된 건 오래전부터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도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이제 가사 노동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직업 훈련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가사 노동자와 이용자 등록제를 통해서 사회보험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가 2011년 제100회 총회를 열었는데 당시 가사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가사 노동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는데요. 뭐 거의 매년 발의되다시피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4월 29일에 드디어 환노위에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 의결된 거예요. 네. 내용이 궁금해요. 네, 뭐 법이 시행된다면 가사 노동자는 우선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되고요. 뭐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나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가사 노동자 보호 책임 소재를 명시했는데요. 중요하죠. 예, 우선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럼 그 인증을 받은 기관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요. 가사 서비스를 중개하고 제공하는 기관과 노동자가 근로 계약을 맺고요. 네. 또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만약에 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뭔가 논란이 발생하면 이제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노동자를 고용하면 네. 당연히 책임은 고용하는 측에서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고용됐을 때만 그럼 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직업 소개소를 통한 뭐 아름아름으로 하는 고용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사 도우미, 돌봄 도우미, 등하원 도우미는 가사 노동자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만 뭐 가정과 개인으로 계약하는 가정 간병인도 있잖아요. 네. 또는 뭐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네, 자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네. 다른 나라 사례가 좀 궁금해요.
네, 뭐 다른 나라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홍콩은 개인 이용자가 고용 산재보험을 구매해야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프랑스는 기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개인 간 거래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 간 거래를 할 땐 이용자가 사회 보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국은 협동조합 등 공익적 기업을 주된 제공 기업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나라마다 노동 환경이나 국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세세한 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가사 노동자가 보호받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이 톡톡 뉴스와 상식 들은 분들은 모두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 만에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근로기준법, 2번 가사노동자법. 네,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지우 아나운서는 가사 노동해요? 저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생존을 가사노동을. 위한. 예.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생존을 위한 가사 노동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이 법, 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사 노동자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세요. 일어나라. 지금까지 변지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